연준이 가장 우선시하는 게 일단은 뭐 두 가지는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물가 안정과 고용이지만 네.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봐요. 안녕하세요.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시간입니다. 오늘 9월 22일 목요일 순서입니다. 우리 남주임은 어제 FMC 회의 봤나요? 실시간으로는 못 듣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다 듣고요. 뭐 기자들 Q&A 같은 부분도 좀 같이 봤습니다. 네, 좀 눈이 피곤해 보여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또 새벽부터 잠 설쳤나 싶어요. 네, 여기 그러니까 뭐가 조금 네, 머리카락 네, 같은 거. 감사합니다. 네. 어떻게 됐죠? 어제? 일단 어제 FOMC 있었습니다. 75bp 기정사실화 저희 예상했던 대로 올랐고요. 일단 시장은 또 1%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. 대체로 뭐 다우나 S&P 500, 나스닥 모두 1.7% 정도로 하락을 했고요. 그리고 전 업종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. 뭐 자유소비재, 금융, 커뮤니케이션, 소재 이런 업종들 2% 넘게 하락을 했고요. IT나 헬스케어, 산업재, 에너지, 유틸리티 다 1% 넘는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. 저는 어젯밤에 한 1시 정도까지 다우나 나스닥이나 다 플러스해서 네. 왔다 갔다 했잖아요. 그걸 보고 이제 잤어요.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꿈에서 종가 저가로 끝난 거예요. 마이너스 한 1%로 끝난 걸로 꿈에서 보이는 거야. 그래서 아니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. 네, 그러면서 이제 일어났는데 저희 집사람이 나 미국 시장 마이너스로 끝났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알고 있었다. 꿈에서 봤다. 근데 일어나서 이제 미국 시장 차트를 봤더니 중간에 이제 확 올라간 그 모습만 아니고 네. 이렇게 빠진 거는 종가 저가로 끝난 것까지 꿈에서 보였어. 변동성이 엄청 심했습니다. 어제 네. 장 막판에 또 확 내려가기도 했는데 어제 뭐 간단하게 봐보면 그 SEP September Economic Projection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전망은 좀 매파적이었고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에서는 대체로 알고 있었던 내용들 약간 시장을 달래주는 듯한 약간 비둘기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연설이 끝나자마자 그 뉴욕 타임즈의 어떤 여성 기자분이 질문을 했는데 바로 파월 의장이 내 의견은 지난 잭슨 홀 때와 달라진 점이 없다 네. 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답변을 이어나갔습니다. 그러면서 시장이 확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 SEP 전망치는 매파적이었고 연설은 네. 좀 비둘기파적이었는데 조금 다시 보니까 되게 매파적이다. 약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일단 네, 3번 연속 75bp 인상을 했고요. 금리가 한 3%에서 3.25%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2008년 1월 이후 최고 금리 수준에 올라섰고 점도표 또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연말에 한 4.4%, 지난 6월달 전망치가 3.4%였는데 네, 크게 다시 올랐고요. 그리고 내년 말에는 저희가 내년 말 때쯤 좀 쉬어가거나 한 번쯤은 좀 내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내년 말에 4.6%, 지난 6월달 전망치는 3.8%였습니다. 그리고 올해 경제 전망치 중에 성장률은 한 0.2%로 전망을 했고요. 금리와 관련한 뭐 코멘트로는 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. 그리고 물가 목표치인 2% 달성할 때까지 올릴 것인데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이 제약적인 수준, 리스트릭티브라는 네. 단어를 항상 사용하고 이 물가 안정, 이 프라이스 스테빌리티라는 용어들을 항상 사용합니다. 그래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연착륙은 조금 챌린징할 수 있다. 네. 어려울 수 있다라는 좀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 또 기자들과의 이런 Q&A 중에서 또 언제 또 한 번 쉬어갈 거냐 아니면은 뭐 언제 내릴 거냐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은 아직 그건 잘 모르겠다. 언제 포사할지 내릴지 모르겠고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남은 11월 달과 12월 달에
합산으로 125bp 또는 100bp 인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뭐 결정되진 않고 또 나오는 데이터들이나 이런 거 보면서 결정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CME 페드워치에서는 11월 달에 75bp 인상 확률 63%, 12월 달에 50bp 인상 확률 또한 63%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. 내년 2월 달에는 25bp 또는 동결로 각각 한 43%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10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고 11월 달이 또 75bp, 네. 12월이 50bp. 네, 이런 부분이 한 2달 전하고는 좀 다른 점이다. 네, 그죠? 그렇습니다. 네, 9월 달에 원래는 50bp, 11월, 12월이 25, 25. 네, 이런 식이었다가 지금 점도표상에서도 내년까지 4.5였나요? 네. 올해 말까지 올해 말. 3.4로 돼 있습니다. 네, 4.4. 올해 말까지 그렇고 네. 내후년에는 한 3.9로 돼 있더라고요. 점도표를 네, 보니까. 그렇습니다. 네, 그걸 보면서 내후년에는 금리를 내리려고 하긴 하겠구나. 일단은 물가가 잡히면 내리겠다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좀 코멘트를 했는데 네, 계속해서 높은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해서 이제 remains elevated라고 또 말을 했고요. 이 원인으로는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 불균형, 그래서 식료품이나 에너지 가격이 뭐 네. 올랐다 이런 뭐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, 일단 실업률을 올해 한 3.8%로 0.1% 포인트 올려서 봤습니다. 네. 그리고 내년에 실업률이 또 올라갈 것으로 보면서 4.3% 보고 4.4% 보고 장기적으로는 한 4% 이렇게 봤습니다. 그리고 PCE 물가,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올해 5.4%, 지난 6월달 전망치보다 0.2% 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고요. 네. 근원 PCE 또한 한 0.2% 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 한 4.5%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. 그게 올해 전체에 대한 물가를 네, 그렇습니다. 상향 조정한 거네요. 네. 네. 아 근데 이것보다 왜 미국 시장이 종가 저가를 꿈에서 나타났을까 생각해봤더니 그 미국 시장 열리는 가운데 이제 나왔던 러시아의 네, 그렇습니다. 동원령, 네. 예, 그 뉴스가 약간 좀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네, 그렇습니다.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. 일단 푸틴 대통령 동원령 내렸고 이제 예비군 한 30만 명 정도 네.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약간 체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또 동원령을 내렸다고 해서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, 그래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결국 이제 또 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의 핵발전소 옆에 어제였죠. 뭐 한 예. 300m 떨어진 곳에 미사일을 쏘고, 그리고 인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면서는 우리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우크라이나의 지도자가 계속 말은 안 듣는다.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이제 전쟁을 끝내고는 싶어 하는 거는 같아요. 네. 예,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그냥 위협적인 부분인 건지 진짜 전쟁을 확전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시장의 센티멘트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처음에 플러스를 다 유지하는데도 그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 네,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네, 그런 주식들이 되게 약하더라고요. 네, 어제 뭐 항공주나 여행 관련된 이런 크루즈들 네. 어제 다 일제 크게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. 네. 금리는 그래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소폭 빠졌어요. 네, 일단 매크로 쪽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 한 3bp 정도 조금 빠졌습니다. 그래서 3.53%, 반면에 2년물은 8bp 네. 크게 오르면서 4.05%를 기록을 했고, 달러 인덱스도 어제 크게 올랐습니다. 111.3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. 많이 올랐네요. 네. 그리고 뭐 어제 유가는 이제 또 유가 쪽도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. 이 네. 뭐 지정학적 이슈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영향이었는데, 일단 어제 유가는 조금 빠졌고요. 배럴당 한 83달러 선으로 마감을 했고, 천연가스는 조금 오르면서 여전히 한 7.8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어제 그 러시아의 그런 동원령 때문에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이 또 급등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유가는 다행히 이제 빠졌고 천연가스 가격도 뭐 플러스 0.8%면
크게 영향을 안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그 재고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한 3주 연속 이렇게 네. 주간으로 발표를 해주는 그 원유 재고가 계속 늘고 있다라고 하고 또 천연가스 같은 경우 뭐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 비추기를 어느 정도 다 이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네, 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아침에 새롭게 드는 생각이 연준에 저렇게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, 뭐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데 연준이 가장 우선시하는 게 일단은 뭐 두 가지는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물가 안정과 고용이지만 네.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봐요. 달러 가치를 보존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. 그 달러 가치를 보존을 하는데 최근에 달러를 위협하는 가상화폐라는 게 예. 만들어졌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번에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그 저변에는 이번에 가상화폐를 제대로 본때를 보여서 잡겠다라는 의도가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최근에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제가 만난 이 청년들 어제 이제 부산에서 올라왔던 그 청년도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가상화폐로 이제 본인이 모았던 돈을 다 날렸다. 뭐 그런 부분을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 청년들한테 제가 들었다 했잖아요. 그런 걸 보면서 이 달러의 가치를 위협하는 이 가상화폐를 이번에 닷컴 버블이 무너졌을 때처럼 아예 완전히 작살내버리겠다.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어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나요? 일단 어제 비트코인도 한 2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일단 시장이 빠진 것보다 조금 더 빠졌고요. 그 전에 한 2만 달러 선, 19,000선에 있다가 어제는 18,00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비트코인 하나만 시총이 얼마인지 아세요? 코인 전체 시장은 1트릴리언 달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, 비트코인 자체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예, 한때 그죠? 이 비트코인이 1,500조? 예, 1트릴리언 달러가 네. 넘었었죠. 네. 예, 지금 요 가격으로는 시총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감히 이제 중앙은행이 기축통화국이 발행해야 되는 화폐를 가상화폐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푼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말 그대로 이제 화폐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 그래서 이번에 거품이 무슨 거품이 잡혀야 되는가라고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.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상화폐 거품이 닷컴법을 깨질 때처럼 박살이 나야 되구나. 그때 결국은 이제 뭐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살아남았지만 네. 나머지 닷컴 아류작들 우리나라에서도 닷컴 아류작들 그냥 다 없어졌거든요. 그런 생각을 살짝 좀 해봤습니다. 주요 기업들 동향은 어떻게 됐죠? 네, 어제 빅테크 중에서는 엔비디아만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. 0.65% 올랐고 대체로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아마존, 테슬라 모두 다 한 1%에서 2%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만 조금 올라서 특징적이었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주들 카니발 같은 경우 6.8% 하락을 했고 델타 에어라인 한 4.8%, 네. 그리고 마카오 지역 쪽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었던 라스베가스 샌즈도 어제 6.8%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아래 또 특징 종목으로 어제 메타랑 구글 이게 직원 해고 정리 이슈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메타 같은 경우 임직원을 정리 해고한다라고 합니다. 약 10% 정도가 되는 10% 이상의 비용 절감이 있을 거라고 하고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직원 수가 83,533명 그래서 전년 대비 한 32% 증가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코로나 때 워낙 잘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했었거든요. 그때 이후에 좀 정리를 하는 모습이고,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2분기 말 기준으로 직원 수가 17만 4천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네. 이쪽도 전년 대비 21% 늘었다고 하는데 메타, 구글 모두 다 직원 해고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결국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집값에 영향을 주겠다 그죠? 집값이라기보다는 이제 렌트비에다가 네. 주요 대도시의 렌트비에다가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겠네요. 그런데 어제 제너럴 밀스랑 네. 또
식품업체들은 나름 또 주가가 괜찮았더라고요. 네, 제너럴밀스 이 필수 소비재의 섹터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입니다. 저희가 잘 아는 뭐 미국의 시리얼, 네. 그 체리오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첵스도 있고 그리고 그 초코바 이런 것도 다 있다라고 하는데 네.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5.7% 상승했습니다. 예. 다음 매출액은 전년 대비 4%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. 북미 쪽 그리고 북미 음식 서비스, 펫 관련 그리고 인터내셔널 세일즈 이쪽으로 해서 대체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네. 올가닉하게 한 YY로 10% 성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. 이 회사가 펫푸드도 네. 만드나 보더라고요. 네, 같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사업부가 북미 리테일이나 음식 서비스, 펫 그리고 국제 쪽 그래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북미 지역에서 매출이 한 YY 12% 그리고 펫 관련 매출이 가장 좋았습니다. YY로 14% 늘었고 총 이익률은 35%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.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. 원래 성장률이 한 4%에서 5%로 전망을 했는데 한 6%에서 7%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. 코멘트 쪽에서 보시면 1분기에 실적이 너무 좋았고 이후에도 좋을 것이다.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 EPS 모두 상향 조정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주가도 5% 넘게 올랐습니다. 네. 어제 같은 분위기에서도 네. 뭐 실적이 좋으니까 잘 단단하게 이제 버티고 또 플러스도 6% 가까이 나고 그렇네요. 금리를 올리면 아무래도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나 그쪽 홈빌더들이나 이런 쪽은 좀 영향을 아무래도 좀 받는 거죠. 네, 이번 주에 계속 주택과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나왔고요. 어제도 위에 보시면 하나 나왔습니다.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480만 건 나오면서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습니다. 10만 건 더 잘 나왔는데 전월보다는 소폭 준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. 그리고 주택 관련 기업들 실적 발표 있어서 말씀드리면 KB홈즈 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. 매출 자체는 전년 대비 26% 증가했습니다. 근데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지만 EPS는 컨센을 상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한 3,615채의 주택을 판매를 해서 전년 대비 5% 넘게 증가를 했고요. 주택 평균 가격이 한 51만 불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. 원화로 한 7억 원 정도가 되고 그러네요. 네, 이 백로그 수주라고 보시면 한 1,750채가 되고 있고 신규 주문이 2,040채라고 합니다. 이게 YY로 50% 감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감소를 했어요. 네, 크게 감소했습니다. 신규 주문이. 그래서 다음 분기 매출 등이나 이런 평균 가격들도 조금 안 좋게 줬는데 공급망 이슈, 원자재 가격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여전히 부담이다. 다음 분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. 주택 판매 건수도 둔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아래에서 바로 같은 회사 또 말씀드리면은 일단 매출액 자체로는 또 YY로 29%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매출액은 컨센을 하회했고요. EPS는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는 이번 분기에 17,248채 주택을 판매해서 YY로 13% 증가했고 주택 평균 가격은 한 레인지가 41만 불에서 한 48만 불 그래서 한 6, 7억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수주는 좀 늘었습니다. 13 빌리언 달러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도 신규 주문이 전년 대비 12% 감소를 했습니다. 감소를 한 거는 비슷한데 네.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. 네. 이쪽에서 약간 다루고 있는 주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두 개 회사 모두 신규 주문 자체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고 뭐 판관 비율 이런 비용들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로는 신규 주문이 거의 이번 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고 판매도 좀 비슷할 것으로 보면서 주택 평균 가격은 좀 올라갈 것으로 봤습니다. 이번 분기에 레인지가 41만 불에서 48만 불이었는데 이번에는 평균 다음 분기에는 한 47만 5천 달러를 미니멈으로 좀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집값은 올랐지만 각종 비용들, 원자재나 인건비, 공급망의 비용이 늘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악화됐다라고 하고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한 6.4% 수준이기 때문에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향후 연간 판매 전망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줬습니다. 그래서 가격대별로 보시면 한 25만 불에서 50만 불 하는 주택
주택들이 전년 대비 14% 감소를 했고요. 그리고 또한 75만 불에서 한 100만 불 가격을 하는 주택은 전년 대비 3% 감소를 했고 대부분 공급망과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주택 관련된 지표로 또 주택 착공 건수가 있었었는데 네. 주택 착공 건수 자체는 전년 대비 12% 증가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되어서 그때 네. 좀 착공 건수가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난달에 당시에 그 모기지 금리가 조금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 6.4% 되는데 그때 좀 하락을 하면서 구매자들이 관심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다시 높아지면서 좀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어제 파월 의장이 주택시장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좀 조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.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오르고 이 수요와 공급이 좀 정상화가 돼야 된다라는 또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. 네. 네. 어제 회의에서 있었던 또 내용은 우리 최일호 상무가 또 채플미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요. 채플미를 확인하시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 3% 뭐죠?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인가요? 네, 거기에 이제 출연한 미래에셋 그 연구원 얘기가 주택담보 관련된 금리가 1.2% 포인트 올라가지고 이자가 확 늘었다고 네,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얘기가 결국은 지금 이렇게 페드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좀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신규 주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업들의 그 어떤 투자, 공격적인 투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좀 쿨다운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금리가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바로 영향을 주면서 미국은 그나마 양호한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지금 아주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이 온도차가 확실히 나고요. 아까 보니까 이제 카니발 크루즈 같은 경우가 뭐 6.8% 네. 이래 빠진 이유가 계속 좀 아직 확실하게 이제 턴어라운드 되기 전까지는 돈이 필요한 기업들, 그죠? 네. 그 재무 상태가 좀 아직까지는 불안한 기업들, 돈을 계속 조달해야 되는 기업들. 델타 에어라인이나 이런 부분도 항공사들이 또 리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, 네. 그렇죠? 그래서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는 기업들이 확실히 이제 좀 타격을 받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오늘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우리 남궁재훈 주인님 새벽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